You are leaders. And as leaders, you have much greater responsibilities than just to yourselves. What is it that caused people to turn to this business? I believe it is because of the loving, caring attitude of the people. And that's why you have a responsibility in this business to be an achiever, so you can be an example for others to follow. And when you show them that you can do it, then they'll know they can do it. 안녕하세요. 4월 DBC 사회를 맡은 플래티늄 김한희입니다. 벌써 5번째 강의입니다. 지금까지 아메이 사업에 대한 궁금증과 다양한 혜택, 보상 플랜, 그리고 핵심 노하우인 텐코어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이 멋진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12가지 방법 중 오늘은 먼저 6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츠앤볼츠 1 강의를 해주실 다이아몬드 이계순 리더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리더님들.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많은 분들과 이런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만나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지난주까지는 벚꽃이 굉장히 만개했는데 지금 제가 울산 오다 보니까 이제는 초록으로 모든 지금 세상이 초록으로 물들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는 구미에서 왔고요. 다이아몬드 이계순입니다. 리더님들 그 DBC 5주차까지 지금 잘 출석하고 계시는 리더님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제가 오늘 맡은 강의가 너츠앤볼츠 1인데 화면에 보시면 텐코아라는 우리 그 아메이를 한다는 건 뭐라 그랬죠? 텐코아를 한다는 거죠. 지난주에 텐코아를 배우시고 그 텐코아를 통해서 또 스폰서님들과 사업에 어떤 계획이라든가 목표라든가 많이 잡으셨죠. 근데 이 사업은 텐코아와 너츠앤볼츠가 합의되어서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배운 텐코아, 체력 단련부터 이컴까지 리더님들께서 내가 어떻게 내 관리를 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개발한 거를 학습한 걸 가지고 행동을 하시고 그 행동을 가지고 스폰서님과 또 궁리해내시고 이런 것들을 또 텐코아라는 일지에다가 적어서 내가 오늘 이렇게 나의 투두가 이렇게 하루가 마무리되었다라고 진행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텐코아가 what이라면 내가 왜, 무엇 때문에 뭘 해야 될까를 알았다면 그러면 너츠앤볼츠라는 오늘 제가 하는 이 과목은 어떻게라는 하우투에 관한 그런 학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강의는 1번 사업 시작하기부터 6번 사업 설명까지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더 멋진 더 크게 성장하신 리더님께서 7번부터 12번까지 너츠앤볼츠 2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츠앤볼츠가 뭘까라는 리더님들 궁금하셨죠? 근데 저는 제가 이 너츠앤볼츠를 공부하면서 만약에 정말 그 나사의 플러스 마이너스 결합이죠, 그죠? 그 결합이 없다면 완전체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이 아메이의 시스템이 만약 시스템이 없다면 내가 이 사업을 완성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사업 초기에 유의해야 될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의해야 될 사항을 알고 나면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겠죠, 그죠? 자, 처음에는 내가 공부는 하고 있지만 주위에 잘 모르는 사람한테 저도 처음에 아메이 사업 설명을 듣고 제품을 쓰면서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학습을 하면서 초기에 잘 모르는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기.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은 부정의 에너지가 더 많더라고요. 고정관념도 있고, 그리고 자기 방식으로 사업하지 않기. 저는 스폰서님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일단 리더님부터 학습하세요라고 했는데 학습한 거를 막 알려도 보기도 했고,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빨리빨리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 방식대로 한 적도 있어요. 근데 많이 더뎌졌고요. 그리고 전화로 사업 설명하지 마라. 전화로 사업 설명하지 마라라는 건 뭐냐 하면, 자, 저는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남편하고 얼굴을 맞대고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대화가 잘 되는데, 전화로 뭘 하게 되면 아니 그게 아니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설명도 전화로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동창회나 개모임 등에서 전하지 말자. 저는 이런 곳에서는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모임의 형태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하지는 말라는 거고, 그다음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무작정 사업 설명에 초대하지 마세요. 이렇게 술 한잔 하자, 저녁 먹자 하고 초대하는 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후원보다 미팅이 우선시 돼야 된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했더랬어요. 초기에. 내가 오늘 가서 정수기를 한 대 더 전달하면 이거 PB도 뜨고 매출도 오를 텐데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행하지는 않았지만. 근데 내가 미팅에서 어떤 강의를 듣고 내 열장을 쫙 올려서 그 다음에 후원을 갔을 때 굉장히 제가 정돈된 열정으로 누군가에게 저의 정보를 나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후원해라. 저는 이 얘기를 할 때 어땠냐 하면, 나보다 나은 사람? 근데 저는 이거 다른 말로 겸손해라라는 그런 걸로 제가 피드백이 됐던 것 같아요. 저랑 만만한 사람들을 막 하다 보니 제가 상처를 받더라고요. 근데 저보다 사회적으로, 이거는 경제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적으로,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마인드적으로 이런 분들이 좀 나은 사람으로 후원을 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많이 겸손해지더라고요. 왜? 제가 받던 아멘은 너무 소중했고 귀했기 때문에 이걸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사업가다운 용모와 복장을 해라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제가 좋아하는 옷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상대가 봤을 때 정말 신뢰가 가고 정말 이 사람한테 사업 설명을 할 때 그분이 저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사업가다운 용모와 복장, 너무 중요한 것 같고, 마지막으로 부부 후원을 원칙으로 해라. 이게 우리가 사업 초기에 정말 유의해야 될 사항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예전에 현장에 가서 사업 설명을 하면 부부를 이렇게 남편을 후원해 놓으면 와이프가 반대를 하고, 와이프를 후원해 놓으면 남편이 반대를 하는 거죠. 근데 부부를 앉혀놓고 같이 했더니 긍정도 부정도 함께 하더라고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팔로우를 해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업 초기에 유의해야 될 사항들을, 저 역시도 사업 초기에 실수했는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사업 시작하기로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사업을 시작해. 근데 내가 초기에 해야 될 일이 뭐지?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에 탱코아에서 어떻게 내 관리를 하고 어떤 학습을 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스폰서님께 어떻게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지를 배우셨잖아. 그죠? 자, 그러면 사업이 시작되는지도 모르고 막 시작될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근데 내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내가 꿈은 설정이 되어 있나? 그리고 우선순위가 지금 내가 아메이가 맞나? 그리고 내가 제품 내용을 지금 그 순서대로, 떨어지는 순서대로. 근데 저는 떨어지는 순서대로보다는 어떻게 했냐면 계획 소비를 한 것 같아요. 이번 달에는 요렇게. 근데 이게 제가 완벽하게 됐을까요, 리더님들?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은데 시스템에서 계속해서 저에게 어때요? 학습을 통해서 반복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이런 얘기를 해줄 때 저도 하나 여기 쓰여 있는 꿈도, 목표 작성도, 우선순위 결정도, 명단도, 그다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채워졌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만약에 사업을 결정했어. 그럼 난 뭘 준비해야 되지?
위클리 노트를 준비하고 탱쿠아 노트를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지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거든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초기에 이게 조금 지금 여기 제가 메모를 해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갖춰진다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저도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다 갖춰서 한 게 아니라 정말 나도 꿈을 한번 세워볼까? 목표를 한번 가져볼까? 그리고 내가 탱쿠아 일지를 스스로 한번 적어볼까? 그리고 스케줄 체크 다이어리를 위클리 노트를 이런 것들을 계속 어때요? 하다가 말다가 하면서 정착이 되는 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리더님들도 여기 있는 모든 게 갖춰지지 않더라도 하나씩 갖춰 나간다면 사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사업 시작하기 초기에 해야 할 일과 시작하고 나면 내가 뭘 해야 될까? 여러분들 시스템을 제대로 알면요. 나의 성공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강해져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을 제대로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첫 번째는 내가 왜 이 사업을 했지? 내가 이 사업을 왜 결정했지? Y라는 게 나에게 동력을 주는 거더라고요.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 끊임없이 나 스스로를 계속 가등시킬 수 있는 그런 꿈. Y가 결국엔 꿈이죠, 그죠? 그리고 Y가 정해지지 않으니까 계속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what and why, 무엇 때문에 내가 왜 이 사업을 시작했을까? 그리고 내가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아메이의 우선순위는 아메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시간이 확보가 되면 학습에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내가 그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스폰서님을 따라하기에 충실하더라고요, 저는. 왜냐하면 스폰서님도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스폰서를 따라하기에 충실하기 이거를 다 결정을 하고 나니까 재미있는 것도 있고 기쁜 것도 있었어요. 저는 오늘 리더님들께 재미와 기쁨의 차이가 뭘까? 재미라는 거는 중독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수동적입니다. 그리고 욕망에 충족이 되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영화를 봤더니 너무 재밌었어. 그게 뭐예요? 욕망의 충족. 그 다음에 너무너무 재밌는 드라마. 근데 저는 기쁨이라는 거를 아메이를 통해서 이런 게 기쁨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 초기 3개월 때 스폰서님을 너무너무 잘 따라한 것 같고 이 기쁨은 뭘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내가 성취 후에 느끼는 기쁨. 이거는요. 수동적이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느끼면서 처리하는 그 과정에 대한 만족감.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재미보다 기쁨이 시간은 걸려요, 리더님들. 그렇지만 재미를 조금 미루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링크되어 있는 이 사업을 저는 너무나 강조하거든요. 지금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아메이 사업을 제대로 알게 되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링크되어 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스폰서 따라하기에 충실하기를 권해드리고요. 네 번째, 배우는 자세로 변화하자. 시스템에 겸손해지는 시간으로 채우는 시간을 한번 보내보세요. 이 얘기는 제가 제 경험을 조금 얘기를 하자면 제가 그때 사업을 시작할 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었고 제가 그 투잡을 하고 있었었고 근데 미팅장에만 가면 나의 편이 다 있는 것 같았고 내 미래가 정말 희망적이었고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아미를 알게 되었을까?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밥을 먹고 가지 않아도 미팅장이 굉장히 재밌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 차곡차곡 쌓이면서 결단하게 되는 거죠. 사업에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빨라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성장의 속도가 빠르진 않았지만 내가 내 인생의 미래 준비를 몰입하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저에게 셀프 피드백을 엄청나게 했는 것 같아요. 너 이래도 아메이를 할 거야. 이런 상황에서도 해낼 수 있어. 그 Y를 계속 저에게 셀프 피드백을 하면서 셀프 피드백이 끝나면 하우는 너무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해야 되는 이유. 제가 비즈니스 핸드북에 보니까 두 번째 꿈 가꾸기는 원하는 걸
가시화하래요. 그리고 항상 이미지화하랍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열정을 가지고 저는 여기다 하나 들었는 게 선포하고 열정을 가지고 그 꿈을 항상 가슴에 품으라고 그리고 큰 꿈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비즈니스 핸드북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자, 그래서 꿈은 어떻게 갖고 와야 될까? 꿈은 결국에는 욕구죠. 내가 하고 싶고 해주고 싶고 뭔가 되고 싶고 이런 모든 것들이 꿈인데 리더님 진짜 꿈을 꿔 보셨나요? 저는 그냥 단어 하나 꿈 저거를 볼 때는 꿈이고 도대체 뭘까? 근데 정말 내가 꿈이 있었나? 제가 아메 사업을 하기 전에 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잊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진짜 꿈이 생겼을 때 뭔가가 성장되었고 설레었고 그리고 책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성공자의 자질은 꿈꾸는 능력이다. 끈기 있게 상상을 하면 그 상상력의 힘으로 내 가치와 비전이 만들어진다는 어느 글귀에서 그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나는 비전이 뭘까? 나 자신에 대한 비전이 뭘까? 가치가 뭘까? 근데 꿈만 꾸는 거 말고 꿈만 갖고 오는 거 말고 그 꿈 넘어 꿈이 있는 사람들이 지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에너지가 나오게 하는 하나의 도구구나. 그래서 저는 지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계속 꿈을 꾸면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언제 지칠까? 꿈이 떨어지면 지쳐요. 그래서 이 사업을 쭉 진행하면서 나 혼자만의 꿈은 행복하더라고요. 행복한데 함께 이루어내는 꿈은 굉장히 위대해진다. 이게 그냥 언어가 아니라 글귀가 아니라 저도 우리 사업은 함께하는 사업이잖아요. 파트너가 핀업을 하고 파트너가 여행을 갈 때 이게 늘 우리 윤영미 스폰서님께서 설렌다는 말을 하시잖아요. 이게 설렘인가? 나도 이거를 맛보고 있구나 지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꿈은 계속 머물러 있을까요? 계속 커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목표 세우기 하기 전에 제가 하나만 볼게요. 제가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좀 적어왔어요. 꿈과 꾸기를 하면요. 굉장히 강한 꿈을 가지죠. 그러면 사람들은 미쳤다고 합니다. 미쳤다고 합니다. 근데 아메이는 내가 함께하는 우리 파트너 상대도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메이가 제가 왜 아메이가 귀하고 소중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냐 하면 정말 위대하지 않습니까? 내 꿈을 이루는 것도 너무 힘든데 누군가의 꿈을 터치를 해서 그를 돕고 함께 꿈을 이뤄나가는 일. 그래서 리더님들 저는 여기는 안 적어놨지만 PPT에는 안 적어놨지만 꿈과 망상이 있어요.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꿈과 망상. 꿈은 뭐고 망상이 뭘까? 꿈은요. 뜻이 같은 사람과 함께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쓴대요. 근데 망상은 남이 내 것을 가로챌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꿈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자신에게서 찾는답니다. 근데 망상은 남의 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꿈을 꾸는 사람인지 망상을 갖고 사는 사람인지를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셀프 피드백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목표 세우기. 저는 사실 오늘 러첸볼트 1번에서 6번까지 가장 중요한 과목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항목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꿈과 목표 아닐까요? 저는 그 어떤 교육도 내 꿈과 내 목표가 명확해지면 제가 말린다고 그분이 멈출까요? 우리 스폰서님께서 저에게 제 꿈이 명확하고 제 목표가 선명하면 말릴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목표가 분명해지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일을 모두 잘 해낼 수 있어요. 결국에는 내 꿈의 크기가 목표의 크기인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유출을 해보니까 목표가 딱 생겼을 때 막 목표를 간다고 선포를 하고 외치고 열정적으로 뛰어다녔을 때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근데 목표를 딱 세우고 나면 너무너무 두려워요. 너무너무 두렵더라고요. 막 밤에 잠도 안 오고 정말 그것만 생각하게 되고 근데 그 목표를
피하지 말고 내가 이 목표를 두렵다라는 생각보다 설레임으로 표현을 바꿔보세요. 너무 쉬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두렵다, 설렌다 이 언어만 바꿨는데도 생각과 결과가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세상에는 목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저도 몰랐고요. 저도 과거에 이 사업을 만나기 전에는 목표가 없는 90%에 속해 있었더라고요. 근데 세상에는 꿈과 목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90%, 꿈을 가진 사람은 10%, 근데 목표를 정한 사람이 3%밖에 안 된대요. 근데 이걸 보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그렇게 결정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내가 아미사업을 만나기 전에는 그래 꿈도 목표도 없었잖아. 그냥 즐거움이 됐잖아. 아까 얘기했던 제가 중독 재미, 기쁨이 아닌 재미에 흠뻑 젖어서 살아갔는데 아미사업을 공부하고 또 나를 피드백해보고 내 인생에 대해서 미래 준비를 설정해보다 보니까 내가 꿈이 생기기도 했고 목표를 조금 많이 서툴지만 목표를 정해보기도 했고 목표를 성취한 적도 있었고 그러면 나는 꿈을 가진 자 10%, 목표를 정한 자 3%에 들어가서 내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 굉장히 많은 질문을 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목표 설정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 책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부자들은 숫자에 굉장히 예민하답니다. 숫자에.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목표 설정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스마트 법칙을 적용해라. 자, 스마트가 뭘까요? 자, 리더님들 저는 이 모든 게 이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목표 설정 방법도 나의 Y가 분명하면 저절로 되어가는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목표를 잃어버렸을 때는 뭐부터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헤매고 있지? 목표가 없을 때. 그래서 자, SM 스마트 볼게요. 자,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 얘기입니다. PB 기준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나의 보너스, 그 다음에 행동으로 뭘 하라 그랬죠? 탱커하라 그랬잖아요. 현실적인 계획과 실행. 저는 처음에 사이드 잡으로 시작했습니다. 사이드 잡으로 시작하면서 계획과 실행을 잡으니까 마감 시한이 있는 계획과 실행을 잡아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냥 계획과 실행을 잡아서는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목표라는 건 내가 내 꿈에 그 달성 기한이 있는, 그래서 저는 이 스마트 법칙을 적용을 처음에 이렇게 하라 해서 한 게 아니라 가장 내가 급한 게 뭘까? 지금 여기서 내 목표를 어떤 목표를 잡아야 될까? 리더님들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뭐랍니까? 탱크화를 통해서 신규 소비자도 만나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 사업의 생산성과 활동성을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목표가 서지 않은 사람은 그 생각조차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정보를 나눴고 얼마나 많은 결국에는 탱커와의 횟수죠. 그리고 제가 만난 사람의 숫자죠. 어느 리더님이 몇 주가 된 것 같아요. 아메이의 불경기는 언제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날 사람이 없을 때, 목표가 사라졌을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 설정 방법을 이렇게 한번 스마트 법칙에 의해서 리더님의 눈높이에 맞게끔 한번 이렇게 한번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업은 어때요, 리더님들? 저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죠. 누군가 함께 하는 사업이잖아. 그죠? 그래서 명단 작성을 해야 돼요. 자, 명단 작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 꿈의 설계도다라고도 하고 내 꿈의 크기는 명단의 크기다. 그 명단의 크기가 나의 성공의 크기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럼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나요? 네, 처음에 많이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명단을 쫙 적으면서 어떤 생각으로 적었냐면 처음에는 사업할 사람 아닙니다. 제품을 쓸 사람,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꿈의 크기가 어느 정도일까? 꿈이 작으면 명단이 안 나와요. 근데 나의 꿈이 크고 간절하고 정말 죽어도 이거는 해야 된다는 어떤 꿈이 생기니까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그들에게도 제가 명함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단의 크기가 나의 성공의 크기다. 그리고 나와 함께 꿈을 이룰 설계도인 거죠. 그죠? 그래서 명단의 수는 꿈의 크기와 비례하기 때문에 반드시 명단을 적으시고 스폰서님과 상담이 필수예요. 자, 상담이 필수예요. 상담을 왜 해야 되는지는 다음 주에 또 우리 너치앤볼트 2에서 훌륭한 우리 리더님께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명단 그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죠? 어떻게? 자, 리더님들 명단이라는 거 저도 실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아, 사업을 정말 잘할 것 같아. 아니, 제품을 정말 잘 쓸 것 같아. 아니고요. 선입견을 갖지 말고 생필품을 쓰는 사람 모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조금 자유를 원하는 사람. 자유를 원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기회를 줄 수 있잖아, 리더님들. 그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희망의 메신저예요.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 모두를 적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아는 사람 모두에게 나의 감동을 전달해야 되니까. 그리고 가능하면 긍정적인 분,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 정말 평생 여행을 함께 하고 싶은 분, 그리고 리더님들이 이 명단을 작성하고 찾아가거나 아니면 명단을 적을 때도 당당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이 우리 인생의 기회와 수단을 전달하는데 저 늘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파트너들에게 당당하게 하세요. 우리 사업이 을이 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프로포즈 할 때는 그들에게 알아보세요. 이렇게 을의 태도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저희가 그분들을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하세요. 정말 이 사업은 너무너무 자신 있게 해도 되는 사업입니다. 스폰서님께서 예전에 저희 스폰서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메 사업은 다이아몬드부터 겸손하면 된다. 다이아몬드 갈기 전까지는 당당하게 하고 좀 교만스럽게 해도 괜찮다. 아메가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룹별로 분류해서 작성을 하는데 자, 뭐 친인책도 있을 수 있고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직장 동료, 그다음에 남성분들 같은 게 군대 친구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학교에 뭐 초중고 대학생, 뭐 동창들도 있을 수 있고 각종 동호회 모임, 이웃 이렇게 해서 분류를 쫙 해놓으면 리더님들 네트워크를 만들기가 너무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명단 작성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원칙이 있어요, 리더님 원칙. 내가 명단 작성의 원칙을 어떻게 해야 되나? 최소. 뭐 예전에는 100명을 작성해라 이렇게 하는데 저는 파트너분들에게 이제 초기에 이렇게 사업을 하러 나오시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리더님 정말 제품을 함께 나눠 쓰고 싶고 아니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여행을 함께 가고 싶고 이런 분들을 한번 쭉 적어보세요 하니까 보통 한 평균 한 20명에서 30명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20명에서 30명의 명단을 가지고 소비자 관리 노트를 한번 쫙 먼저 작성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명단은 계속해서 추가가 됩니다. 추가가 되기 때문에 리더님들이 100명, 뭐 200명 이렇게 안 적는 없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20명, 30명의 명단에서 내가 꼼꼼하게 우리가 탱코아에서 15명에서 25명의 소비자 관리잖아, 그죠? 그래서 20명에서 30명의 명단 작성을 한번 해보시고 예쁘게 또 소비자 관리 노트도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명단이 있을 거잖아, 그죠? 그 추가되는 명단도 쭉 적어보시면 보통 우리가 한 사람이 150명 정도의 명단은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150명을 한꺼번에 다 찾아갈 수가 없으니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상중하로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이건 뭐냐면 그분의 지금 상황 그 다음에 뭐 경제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분들의 현실 점검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이 긍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 그리고 성실한 분, 그 다음에 경제적 능력이 좀 있는 사람. 뭐 경제적 능력은 뭐 그렇게, 근데 경제적 능력이 있는 분들은 제가 사업 설명을 해보니까 오히려 이 사업에 관심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사회적 인격 정도나 사회적 위치, 그리고 주도적이신 분, 이런 분들을 리더님 네트워크의 명단으로 다 이렇게 들어오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긍정적인 사람은 일이 되게끔 하더라고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일이 안 되게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명단 작성의 원칙에 제가 그냥 생각하는 것들 이렇게 한번 공유를 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 명단을 작성했으면 우리가 만남과 초대를 해야 돼요. 만날 수도 있고 초대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사업을 결정하고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사람을 대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죠, 리더님들. 나는 탱크화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데 책을 읽는데 사업 설명은 안 해. 그럼 이거 제로죠. 우리 그 너츠앤볼츠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시작했어. 꿈도 생겼어. 목표도 생겼는데 명단도 적어놨어. 근데 만남과 초대가 안 돼. 그럼 어때요? 내가 스스로 행동이 안 되는 거죠. 그때 더 불안하지 않은가요? 그래서 만남과 초대라는 건 내가 사업을 결정하고 처음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행동하는 단계인데, 자, 아까 얘기했죠, 리더님.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가장 동기부여되는 강의를 듣고 가세요. 제가 제 얘기입니다. 저도 예전에 18번 그때는 오디오였고 테이프였거든요. 근데 누군가 약속이 잡혔어요. 약속이 잡혔는데 너무 떨리는 거죠.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이렇게 교환을 작성해요.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야지 해놓고도 막 다 까먹게 되고. 그래서 제가 내가 당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자신감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계속 고민하다가 스폰서님의 막 그 오디오를 듣게 되는 거죠. 막 홈미팅 했던 오디오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유명하죠. 막 저에게 막 쏟아부어주는 그런 오디오들이 많잖아요. 그런 오디오들을 막 들으면서 가면 다 까먹어요. 그래서 제가 1번, 2번, 3번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1번, 내가 이분을 초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줄까? 뒤에 나옵니다. 사업 설명으로 나오는데 거기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이제 만나러 가는 게 더 떨려요. 근데 전화로 딱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오늘은 마음을 딱 먹고 진짜 오늘 땡땡 친구한테 전화를 딱 했는데 신호가 가는 것도 두려워요. 그렇게 만나서 전화를 해서 만나야 되는데 이 사업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전화를 띠리리링 가는데 너무 두려운 거죠. 그런데 시스템에서 이걸 알려주더라고요. FORM으로 해라라는, 이게 저에게는 완전히 그때는 제가 사업할 초기에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 맞다. 그래서 이제 전화는 어떻게 해요? 안 보이잖아. 그래서 적었어요. 그래, 애기들은 다 건강하지? 남편은 그래 직장 잘 다니고 요즘도 골프 치니? 뭐 이런 걸 막 물어보는데 제가 너무 대단한 거예요. 리더님들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전화로 초대를 하고 만나고 할 때 이렇게 떨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너무 저한테 습이되어 있거든요. 이제는 그래, 뭐 날씨 좋지 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잘 나오는 게 이런 이렇게 뭐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분하고 대화의 기술이 늘었다는 거죠. 왜? 여기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전화로 초대하는 방법은 그냥 우리가 아무 사업 안 할 때도 묻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편안하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약속 잡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반드시 충분하게 시간을 만들어 놓고 날짜를 찍으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전에, 요 뒤에 나올라는 모르겠네요. 여기 뒤에 나오네요. 자, 어떻게 하냐면 요 약속 잡기는 반드시 충분한 시간을 만들어 놓고 날짜를 찍어야 되는데 즉흥적이면 안 돼요. 즉흥적이면 안 돼요. 나 어디 여기인데 지금 만나러 갈까? 아니고 내가 매달 며칠 화요일, 목요일 날 그곳에 스케줄이 있어서 가는데 요렇게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어때요? 그분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고 저도 스케줄 노트에 그분을 이렇게 첨삭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약속 잡기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질문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어떤 질문? 긍정적인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내가 초대를 해야 돼요, 지금, 그죠? 근데 초대 시 유의사항은 뭐냐면,
자, 이 친구에게 저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이 사업의 비전과 가치를 알려드려야 되잖아. 그죠? 근데 사업 설명이라고 하고 사업 제안이라고도 하는데 사업 설명은 그분과 충분히 동의하에 진행해야 됩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실수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놀러 갈게 해놓고는 사업 설명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제 제가 조금 성숙해졌을 단계에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누구누구야 내가 오늘 그쪽에 누구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오늘 너를 만나서도 내가 하는 이 사업을 좀 이렇게 나누고 싶다. 그래서 한번 시간이 되면 한 30분 정도 시간을 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상대가 어떠냐면 굉장히 편안해져요. 근데 저는 그 예전에는 막 그냥 막 했죠. 근데 그랬을 때와 의 결과와 그분에게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했을 때에 저도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스폰서님 프로모션 소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스폰서가 너무너무 대단하고 잘나고가 아니라 나에게 아메이를 알려주신 분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 프로모션과 소개는 그대로 또 복제가 되지더라고요. 자, 그리고 전화로는 만날 약속만 하고요. 최소 아까 말씀드렸죠. 최소 일주일 전에 약속을 하고 3일 전에는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만나러 가는 그 당일 아침에는 확인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는 사전에 시간도 양해를 구하고 체크를 해서 정말 우리가 우리 사업을 전달하는 이 귀한 사업을 전달하는데 방해받지 않는 장소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초대를 해서 사업 설명이라는 거를 하게 됩니다. 쇼더 플랜. 지금 이번 달에 DBC를 입과한 리더님들께서는 일단은 사업 설명 듣기를 하세요. 사업 설명을 3개월 동안 들으세요. 스폰서님의 지원을 받아서 한 5회에서 7회 정도 사업 설명 얘기를 저는 할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저희 스폰서님은 울산에 계셨고 저는 경북 구미라는 곳에 있었는데 스폰서님이 그때 매주 화요일 금요일 날 구미에 지원을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사이드로 이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요일 금요일은 무조건 시간을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뭘 빨리 배우고 싶었냐 하면 정말 사업 설명을 너무 잘하고 싶은 거죠. 우리 스폰서님은 그냥 쿵 누르면 사업 설명이 쫙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도 저렇게 좀 하고 싶다. 근데 어때요? 잘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뭘 잘했냐 하면 스폰서님이 오시면 무조건 약속을 잡아서 저의 명단 그분들에게 사업 설명을 듣게 했죠. 그분도 듣고 저도 듣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스폰서님에게 하루에 그때 우리 스폰서님 여담입니다. 저의 사업 설명 지원을 가셔서 넉다운이 됐다는 전설이 있어요. 점심을 먹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스폰서님이 정확하게 이거는 스토리니까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정확하게 10시 10분이 되면 구미 버스터미널에 도착을 하시면 11시에 약속을 잡았었고 1시에 약속을 잡았었고 3시에 약속을 잡았어요. 근데 저는 밥을 안 먹어도 되잖아요. 말을 안 하니까. 그래서 스폰서님이 그때 식사를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진짜인 줄 알고 김밥만 드시게 하고 그렇게 사업 설명을 많이 지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 리더님들 지금은 사업 설명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스폰서님의 사업 설명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 스폰서님의 사업 설명을 듣고 나면 고스란히 복제가 되어서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날이 오거든요. 그래서 10번에서 한 30번 정도 듣고 연습을 하세요. 저는 그때 화요일 날 오셨고 금요일 날 오셨기 때문에 오시면은 최소 6번 정도는 들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6번. 그 엄청나죠. 그래서 사업 설명의 횟수와 성장은 비례합니다. No STP, no 비즈니스. 자, 이게 뭐냐면 사업 설명하지 않으면 사업 설명하지 않는 사람은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밖에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많이 팔아요. 뭐 매출이 많이 떠요. 이런 얘기 하죠.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니지만 우리는 뭐라는 사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잖아. 그죠? 내가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는 하루에 내가 사업 설명의 횟수에 도전하는 거예요. 왜? 우리도 독립 자영 사업이잖아요. 그럼 사업 설명하지 않으면 샷다운을 올린 게 아니죠. 사업 설명 횟수가 우리 성장에 비례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 설명 왜 하는데? why 사업 설명? 왜 사업 설명을 해야 돼요? 현실 점검. 자,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지금 현실이 어때요, 리더님들? 경제 수단의 한계를 느끼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후 준비의 수단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유통의 변화와 우리 사업의 개념을 알려주기 위한 것도 맞지만 저는 제가 사업 설명할 때 저의 현실 점검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30대에 했던 그 사업이 지금 50이 훌쩍 넘었지만 그래 내가 그 30에 선택한 이 사업이 지금은 어때요, 리더님들? 노후 준비가 되어 있죠, 저는. 그리고 유통 변화 과정을 보면서 현명하고 유리한 소비자 혜택을 인식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모두가 소비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회사가 어떤지, 그 다음에 우리 회사 역사, 그 다음에 신용도 믿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를 인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메 사업은 학습하는 사업이에요. 정보를 드리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사업 설명 준비 자료는 요즘에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근데 저도 사업 설명 준비 자료가 없으면 불안해지더라고요. 자, 내 가방에, 내 비즈니스 백에 뭐가 들어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체크해 보시고 스폰서님께 뭐가 빠졌는지 한번 이렇게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첫 번째는 A4 용지. 어때요? 이렇게 우리가 말로 하는 거랑 적으면서 하는 거랑 학습의 효과가 굉장히 다른 거 아시죠, 리더님들? 그래서 A4 용지가 몇 장이 있는지를 보세요. 내가 사업 설명을 세 분에게 하겠다. 최소 5장을 갖고 가야 돼요. 자, 그리고 요즘은 아이패드나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 많죠, 그죠? 거기다 다 담아서 가시죠. 근데 또 A4 용지에 다시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해야 될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시사 자료나 객관적인 자료, 그리고 동영상, 뭐 제품이나 회사 소개, 창업자 철학, 그 다음에 이글드림 성공 사이클, 반드시 이거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도 이글드림이라는 성공 사이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이렇게 밟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라고 나의 프로모션도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제품을 보여드려야 되죠, 그죠? 그리고 데몬이나 데몬 자료나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 또 요즘에는 데몬이 뭡니까, 리더님들? 저는 체험 프로그램, 우리 제품들이 너무 많죠. 뭐 우리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이거 필름 재료 된 거, 그런 뭐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뭐 콜라겐, 커피,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직접 체험하는 것도 저는 데몬이라고 합니다.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제가 또 한 번 더 보여줄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제가 그분들에게 사업 설명을 쭉 하고 나서 전달해야 될 책이나 음원, 그리고 카탈로그, 그 다음에 아마그램, 그리고 반드시 전달해야 되는 게 나의 명함, 그죠? 그리고 다이어리, 탱크와 노트도 괜찮아요. 난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탱크와 노트를 가장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탱크와 노트에다 제가 저의 탱크와는 투두리스트가 있거든요. 오늘의 할 일, 그 다음에 탱크와 10가지가 쫙 있고, 그 다음에 나를 돌아보는 시간, 잘했던 거 못했던 거, 그거를 나를 이제 돌아보기 시간, 이렇게 해서 나는 일기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게 모든 게 사업 준비 자료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료를 딱 갖춰서 사업 설명을 나갑니다. 나가면 늘 얘기하지만 스피커 더 플랜이 아닌 쇼 더 플랜으로 진행해라. 쇼 더 플랜으로 진행해라. 근데 시간은 리더님들 어때요? 지금은 10분짜리도 있고 30분짜리도 있고 있는데 10분에서 1시간은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1시간을 이렇게 넘어가니까 조금 지겨워하시고 그분들이 알고 있는 니즈 파악에 대해서만 조금 얘기를 해줘도 사업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객관적인 자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게 다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내가 유의사항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솔톤의 목소리로 당당하게 열정적으로 확신에 찬 모습으로.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이 솔톤의 목소리, 여기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정말 여러분들 사업 설명을 하고, 사업 설명의 궁극적인 목표는 뭔지 아세요, 리더님들? 나의 열정을 올리기 위해서, 내가 이 사업을 하는 데에 대한 정말 자부심, 막 자존감이 너무 올라가죠. 정말 당신들이 이걸 알고 있어요? 너무너무 알려주고 싶은데 그들은 안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톤에 왜 목소리를 해야 되냐면, 그게 척하는 거 말고 포장하는 거 말고요. 정말 난 이 사업을 만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은 제 스토리가 아니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만나서 인생 역전한 사람이거든요. 그 30대에 너무 예쁜 나이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들을
아메이를 만나서 정말 지금은 그 시간들이 정말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이제는 정말 나에게 스토리가 돼버렸다. 추억이 돼버렸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사업 설명할 때는 열정이 막 정말 저도 제어되지 않는 그 열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막 중간중간에 막 질문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사업 설명은 우리가 여기 질문은 사업 설명을 다 받고 나서 제가 질문은 다 한 후에 받겠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분에게 저는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얘기하는 것 중에 궁금한 게 있으면 짧게 메모를 해놓으시고 이게 끝나면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굉장히 그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숨가쁘게 제가 달려왔고 정말 뭐랄까 이 영상으로 하는 이 강의가 왜 이리 부담스러운지 근데 제가 리더님들께 부족하지만 저도 선배 리더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해 왔고요. 또 저도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제가 너무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 책은 늘 제가 조금 이렇게 마인드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왜 이렇게 저를 제가 셀프 피드백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약간의 부정이 스물스물 올 때 그냥 이렇게 읽는 책인데 좀 나누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이 책 제목이 뜨거워야 움직이고 미쳐야 내 것이 된다라는 책인데 정말 우리가 진정 단 한 번이라도 내 삶에 정말 기회를 준 적이 있나 정말 우리가 오늘 목표와 꿈에 대한 거를 저는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었는데 결국 목표가 없으면 이루어질 것도 없죠, 리더님들.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에게는 목표가 있답니다. 평범한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을 뿐이래요. 아까 꿈과 망상에 대한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리더님들 오늘 5주차까지 여기 오신 것도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DBC를 지금 횟수로 한 17년, 18년째 듣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강의를 하더라도 늘 새롭고 정말 내가 이 시스템에 속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제 미래는 또 한 발짝 더 성숙되어진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했지만 리더님들 오늘 러치앤볼츠 원 지난주에 본 탱코와 정말 우리가 몸에 정말 습이 될 수 있도록 그 습이 된다는 거는 내가 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 리치 회장님의 할 수 있다는 믿음만 있으면 어떤 목표를 세우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에 우리가 저는 이 문구를 들으면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나거든요. 갑자기 눈물이 나려 그러네.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약주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약주를 되게 좋아하셨고 이렇게 얼큰하니 술이 취해서 오시면 우리 네 형제를 딱 앉혀요. 그때 이제 막내는 너무 애기였고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엄마께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 사투리로 그 바가지 2개 갖고 오래. 바가지 양풍이 2개 갖고 오래. 그거를 탁 책상 위에 놓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는 정말 아버님이 술주정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름의 철학이 있었구나.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요. 딱 저희를 앉혀놓고 여기는 된다라는 양동이래요. 여기는 안 된다라는 양동이래요. 근데 너네가 공부를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된다라는 양동이 속에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 안 된다는 양동이에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다는 믿음만 있으면 어떤 목표를 세워도 누구나 성공. 이 문구를 볼 때마다 저희 아버님이 생각이 나는 거죠. 지금은 하늘나라 가시고 안 계시지만 그때는 그냥 술주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제가 이 나이가 되다 보니 할 수 있다라는 언어를 표현을 저렇게 해주셨고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리더님들? 저는 제가 인생에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거든요. 저만 기억하더라고요. 다른 형제들은 기억을 못해요. 잘 생각이 안 나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리치 회장님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계속해서 그거를 되뇌이면서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더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리더님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저도 2024 EDC를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는 그런 다이아몬드 이계순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츠앤볼츠 원 강의를 잘 알려주신 이계순 다이아몬드 리더님 감사드립니다. 입가하신 모든 리더님들이 오늘 들은 너츠앤볼츠를 하나하나 점검해 보시고 실천해 보신다면 조금씩 성장하는 나를 발견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벌써 한 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이글드림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동행 함께여서 감사, 이글드림 화이팅!